한 달 전에 제가 북쿠크로 종이책을 이제 내는 강의를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 그때 이제 여러분께서 유페이퍼로 전자책 내는 것에 대한 니즈가 있는지 여쭈었는데, 생각보다 많으신 분들이 하기를 원하셔가지고, 사실 저도 이제 북쿠크로도 책을 한번 처음 내봤고, 이 유페이퍼도 제가 처음 한번 내보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가지고 좀 부끄럽지만, 제가 아는 게 또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세션을 마련하게 되었고요. 저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무료 특강도 많이 하고 계시는 또 공신님을 모시고 오늘 더 풍성한 특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 소개는 제가 그 사전에 제가 지난번에 했던 강의를 듣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하게 제 자기소개가 그 유튜브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제가 할 내용은 그 나만의 컨텐츠로 비용 없이 이제 전자책을 내고 싶은 분과 전자책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강의를 마련을 했고요. 제 세션은. 그리고 제 세션이 끝나고 나면 돈을 안 들이고도 누구나 전자책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유페이퍼의 그 기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도 디지털 컨텐츠를 만들고 유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소리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까 단톡방의 매뉴얼을 보시고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공신님께서 좀 채팅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목차는 이제 오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기존 강의를 듣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 유튜브에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라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은 전자책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자책 제작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PDF와 EPUB, 그리고 유페이퍼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전자책 정보는 어떻게 입력하는지, 그리고 저는 오늘 EPUB에 대해서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ISBN은 어떻게 발급을 하고 전자책은 어떻게 유통하는지 부분까지 제가 진행할 예정이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공신님께서 디지털 컨텐츠 유통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말씀 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세션이 다 하고 나서 Q&A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설문을 의뢰를 하면 또 설문에 대해서 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제 파트를 시작을 하면요. 전자책 현황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넣었는데요. 뭐 리디북스나 밀리의 서재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예스24도 있고 교보도 있고 전자책이 그야말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디북스나 밀리의 서재를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유는 그 정기 구독 서비스 때문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디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월 6,500원을 내면 무제한으로 책을 볼 수 있고,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는 9,800원을 내면 또 이렇게 9,800원에서 뭐 12,000원까지 약간 종류별로 다르긴 한데, 이런 정기 구독 서비스 때문에 전자책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따로 뷰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모바일 폰으로도 볼 수 있어서 언제든지 이동 중에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전자책을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책을 내면 기본적인 옵션으로 전자책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사전 조사를 했을 때 전자책 활용법에 대해서 문의 주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조금 있다가. 그리고 전자책 수요가 어떤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뭐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종이책과 전자책 선호도 차이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날로그를 이제 좀 지향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뮤트를 안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진자홍님 뮤트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자책을, 그러니까 모니터가 보기 편한 사람들은 전자책을 이제 많이 보시고, 왜냐면 무겁지 않고 이동 중에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같이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종이의 책에 미주를 막 그어가면서 읽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차가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제가 사이트를 봤을 때 그러니까 수요는 잘 모르겠지만 판매 현황을 봤을 때는 종이책의 10% 정도만 전자책으로 팔린다고 해요. 그래서 전자책으로만 타겟으로 했을 때는 그 수요 자체가 많이 이제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책 출간과 차이점,
차이를 만약에 둬야 된다면 분량이나 주제나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문의 주신 분이 계신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종이책을 냈기 때문에 그 컨텐츠가 아까워서 전자책을 냈고, 그리고 대부분 종이책을 내면서 전자책을 내는 경향이 강한 것 같고요. 전자책만 타겟팅해서 내는 책은 사실 그닥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전자책만의 강점을 만약에 살린다면 종이책으로 구현할 수 없는 부분을 전자책으로 낼 수는 있겠죠. 만약에 사진이 많다. 그러면 오히려 전자책이 더 선명하게 보이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전자책을 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본인이 좀 기획할 때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에서 쉽게 디지털 콘텐츠 작성하고 PDF 파일을 공유하는 방법 문의 주셨는데요. 모바일에서는 뭐 워드나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로 PDF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PDF 파일을 저장하시고 PDF 파일을 유통하는 방법은 다음에 공시님 세션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이책 없이 출간하는 전자책의 장점과 단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요가 적을 수 있고 대신에 뭔가 이미지 같은 것은 선명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 그리고 전자책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전자책 활용 방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최근에 이제 리디북스에서 디지털 스토리 책을 읽었는데,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으면 이렇게 다 독서 노트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긁어서 제가 독서 노트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이 가장 전자책의 저는 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자책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런 강점 때문에 전자책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책을 냈을 때 강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를 북쿠크에도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있다가 전자책을 뉴페이퍼로 냈거든요. 그랬는데 그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를 네이버로 검색을 했을 때 처음에 북쿠크는 안 나왔죠. 왜냐하면 북쿠크가 유통되는 데는 3주에서 1.5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이 이제 검색으로 보이지 않고요. 그런데 그 뉴페이퍼로 전자책을 냈을 때는 거의 이틀 만에 네이버에서 검색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빠른 거죠. 유통이 빠르기 때문에 그게 전자책의 강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페이퍼로 받은 이메일을 이렇게 캡처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캡처한 것을 보시면 제가 그 전자책이 상품 완료가 된 게 3월 3일이었어요. 그런데 이틀 만에 바로 네이버 북에 상용화 됐고요. 리디북스도 동시에 됐죠. 그리고 뭐 이런 데는 잘 유명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교보 같은 경우에는 3일 만에 됐습니다. 그런데 북쿠크를 통해서 종이책을 냈을 때는 리디북스가 없으니까 예스24에 되는데 3주 걸렸고요. 그 다음에 교보 되는 데는 1.5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는 반면 전자책은 3일 만에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자책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이제 전자책 제작 방법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자책 제작은 PDF와 EPUB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PDF와 EPUB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PDF는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죠? 아도비에서 만든 PDF 포맷이고요. PDF 파일을 열었을 때는 종이책과 똑같은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제작 가능합니다. 뭐 워드나 파워포인트에서 다른 이름을 저장하기 하면 PDF가 바로 만들어지니까요. 그리고 어떤 기기에 쓰든지 편하게 다 볼 수 있어요. PDF 비호가 없는 기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작권 보호가 어려워요. 누구든지 이거를 메일로만 보내주면 누구나 다 클릭해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보호가 어렵겠죠. 그리고 화면 크기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PDF 파일을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본다고 하면 이 손가락으로 늘려가지고 이미지 보듯이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불편합니다. 반면 파일 용량은 EPUB보다 크다고는 합니다. 근데 EPUB은 그럼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EPUB는 일렉트로닉 퍼블리케이션의 약자예요. 그래서 전자 발행이죠. 그러니까 전자책을 위해서 최적화된 파일 포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EPUB의 강점은 리플로우라는 건데, 이 리플로우가 뭐냐면 화면 크기에 따라서 텍스트가 다시 재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로 봤을 때는 그 모바일 화면에 맞게 텍스트가 딱 다시 리플로우가 되고요. 만약에 큰 모니터 화면을 봤으면 큰 모니터 화면에 꽉 차도록 텍스트가 다시 재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독성이 좋고, 그리고 다양한 뷰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책을 볼 수 있는 뷰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가독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PDF보다는 제작이 어려워요. EPUB을 주변에서 만들 수 있는, 사용해서 EPUB을 저장하는 거를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PDF보다는 제작이 누구나 다 제작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을 마련한 건데, 사실은 쉽습니다. 그래서 쉬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오늘 강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동일한 컨텐츠도 뷰어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 그리고 이게 이제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 뷰어가 사실 이제 다양하지도 않고 파일을 불러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작권 보호가 가능합니다. 사실 이 퍼블을 제작하는 툴은 시길이라는 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시길이라는 툴 이거 봤을 때 이런 그 구조가 보이죠. 어떤 메인이 있고 그 밑에 어떤 목차가 있는 이런 구조화된 방식으로 저장하는 게 EPUB 방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이버 뭐 카페 같은 메뉴, 그런 메뉴 구성 같은 그런 느낌이죠. 저도 시기를 써보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시기를 검색했을 때 위키에서 나온 이미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 스크리브너를 써봤거든요. 이 스크리브너는 제가 번역서인 그 바쁜품을 위한 긍정의 훈육을 번역할 때 스크리브너로 제가 이제 타이핑을 해서 다 번역을 했는데, 이 왼쪽에 보시다시피 이 목차가 메인 목차, 그다음에 서브 목차 이렇게 목차 구성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딱 보이는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EPUB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크리브너로 다 제작을 한 다음에 컴파일을 포맷을 이북으로 하고 그 컴파일을 하게 되면 EPUB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스크리브너가 있다면 EPUB를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스크리브너는 유료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 저도 스크리브너가 있지만 이걸로 제작을 해서 EPUB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저도 전자책을 처음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예쁜 전자책을 만들고 싶고, 내가 EPUB 파일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유통하는 게 또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유페이퍼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유페이퍼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EPUB 편집기입니다. 좀 전에 봤듯이 스크리브너랑 왼쪽 메뉴는 되게 비슷하죠. 이렇게, 이건 제가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를 EPUB, 유페이퍼 사이트에서 EPUB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목차가 이렇게 아까 그 스크리븐에서 본 것처럼 들쑥날쑥하게 이 카테고라이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 컨텐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일일이 쳐서 넣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데모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강의를 했을 때 북쿠크로 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제가 받았었는데요. 제가 북쿠크는 PDF밖에 안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잘못된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북쿠크는 다만 그 편집키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PDF나 EPUB을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크리브너나 시길 같은 툴을 사용해서 EPUB를 저장한다면 여기서 업로드해서 전자책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유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종이책만큼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북쿠크를 통해서 여러분이 전자책을 내시려면 북쿠크 고객센터에다 문의를 별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디북스에 올라간 제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 전자책인데요. 여기서 이제 미리 보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뷰어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표지도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그 다음 미리 보기 이제 이 목차가 있는데, 클릭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 뷰어에 맞게 글자가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데, 일단 나는에서 고르나면까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제가 예스24로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스24에 들어가서 이북을 보면 여기도 미리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스24 뷰어로 봤을 때는 아까 고르라면까지였지만 여기서는 고민해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뷰어에 따라서 이 텍스트의 이 진열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글자를 작게 볼 수도 있고 크게 볼 수 있는 이런 메뉴도 있습니다. 이 메뉴에 따라서 리플로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책은 EPUB으로 제작하시는 게 대세이고, 사용자도 보기에 편한 게 EPUB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전자책을 낼 때 EPUB를 사용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전자책 제작 방법에 PDF와 EPUB를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유페이퍼를 이제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유페이퍼 사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유페이퍼 메인 페이지예요. 저는 이제 유페이퍼를 주변에 사용해 본 사람도 전혀 모르고 제가 혼자 이제 이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 사이트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죠. 이거 무슨 해킹 사이트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렇게 주의 요망이 딱 뜨는 거예요. 뭔가 보안이 제대로 안 된 사이트 같고 너무 허접한 이 홈페이지에 깜짝 놀랐어요. 북쿠크는 그래도 좀 세련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다 제가 만약에 뭔가 책을 올리면 해킹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여기에다 내가 전자책을 내도 되나? 약간 의심이 생겼으나 저희가 이제 책을 냈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믿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페이퍼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전자책 제작 등록하기를 누르면 전자책을 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이제 사이트로 이동을 하고 여기서 이제 전자책 등록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전자책을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북크크처럼 카테고리 선정하고 제목, 그 다음에 소개, 저자 소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전 강의 듣고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 여러분이 다 준비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 등록을 하는데 여기도 파일을 업로드 할 수는 있어요. 전자책 업로드. 만약에 스크리브너나 시길로 만들었다면. 근데 우리는 클라우드를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웹 전자책 에디터로 제작 이걸 선택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집을 하시면 되고 표지도 여기서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 표지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표지를 여기서 만들면 아까 이 메인 홈페이지 봤다시피 이렇게 허접한 메뉴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쁜 표지를 만드시고 싶으시면 저 같은 경우는 북쿠크에서 사용했던 그 디자인을 했던 그것을 앞 표지만 잘라서 예, 이 전자책 표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표지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편집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전자책을 등록하는 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왔을 때 DRM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DRM 적용은 판매 신청 시마다 6캐시 500원이 차감됩니다. 이 표시를 보고 저는 책이 한 권 팔릴 때마다 DRM 사용료를 500원씩 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팔릴지 어떨지 몰라서 일단 10,000원을 충전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책 한 권이 팔릴 때가 아니라 책 한 권 등록할 때마다 500원이에요. 그래서 이 유페이퍼를 통해서 여러분이 전자책을 유통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단돈 일단 500원, 네, DRM 보호를 위해서 200원 일단 먼저 들고 ISBN 등록하는 데 2,000원을 내야 돼요. 그래서 2,500원으로 전자책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북쿠크는 ISBN을 무료로 해줬잖아요. 근데 여기 유페이퍼에서는 ISBN을 돈을 따로 내야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책 유통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 보시면 수익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 어떤 사이트에 유통이 되는지도 나와 있어요. 예스24부터 밀리의 서재까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전자책으로 다 유통이 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등록한 지 지금 이 2달 정도 돼 가잖아요. 근데 밀리의 서재는 아직도 되지 않았어요. 밀리의 서재는 왜 안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문의하진 않았습니다. 전자책으로 팔리는 게 거의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저는 리디북스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의 이제 마진이 되는 거죠. 예. 아마 이게 B2BC가 구독 서비스 같은 거인 것 같은데 그 리디북스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60%만 지급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책 출간 유통에 대해서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 이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ISBN을 발급 신청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ECN은 자동적으로 발행을 해주거든요. ECN은 전자책을 관리하는 그 번호인데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ISBN은 우리가 이제 예스24나 교보 같은 데 유통하기 위해서 ISBN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위해서는 발급 신청을 클릭하시면 2,000원을 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그 유페이퍼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네이버나 들어가셔서 유페이퍼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 사이트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 사이트를 들어갔다고 치고 이제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원 가입을 하시면 제가 그래서 아까 유캐시 10,000원 충전해서 지금 7,500원 남은 거예요. 2,500원 사용해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전자책 제작 등록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메뉴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전자책 등록을 여기서 이제 전자책 등록을 클릭하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보여줬던 그 화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로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 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저자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출판사는 이제 여기 유페이퍼, 제가 따로 별도 출판사가 없으면 유페이퍼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페이퍼를 쓰고요. 그래서 제 책 같은 경우는 북쿠크는 북쿠크가 출판사이고, 전자책은 유페이퍼가 출판사입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를 이제 선정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책에 대한 소개 자료가 들어가야 돼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저자 소개도 같은 걸로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이걸 등록하고 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클라우드 쓸 거니까 웹 전자책 에디터로 제작 이거 선택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 ISBN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 등록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표지는 여기서 뭐 표지 템플릿 있는데 제가 별로라고 했잖아요. 예, 요거 하실 분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별도 외주를 주셔가지고 예쁜 표지를 이용해 주시기를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가 뭐 잘못 눌렀나 보네요. 네, 표지를 네. 그래서 제 표지를 업로드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 할 때는 유페이퍼를 쓰게 되는 경우에 여기에 유페이퍼라고 이름을 쓰라고 하더라고요. 출판사 명이 나오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표지 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책 등록을 클릭하시면 전자책이 등록이 됩니다. 네, 저장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편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EPUB 편집을 누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EPUB 에디터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EPUB 에디터 화면으로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여러분이 더 예쁘게 멋있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냥 저는 제가 했던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잘 하고 싶으시면 뭐 스타일 템플릿 같은 것을 쓰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하기엔 너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서 좀 전 편한 방법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표지 페이지가 클릭하시면 우리가 입력한 페이지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모든 책마다 있는 판권 페이지가 있죠.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전자책을 등록하게 되시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을 꼭 여기다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북크크 같은 경우에는 ISBN을 여기다 넣게 하는데 뉴페이퍼는 굳이 ISBN 번호 넣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중요한 거는 전자책 판매가를 꼭 넣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자책 판매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잘 모르겠던데 대충 예스24에서 보니까 종이책의 한 70% 정도를 전자책 가격으로 책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표지랑 판권은 있지만 우리가 목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차를 이렇게 플러스를 눌러서 목차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차 1이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 네이버 카페 메뉴 만드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목차라는 메뉴가 생기죠. 그리고 이 목차 안에 내가 또 서브 메뉴가 만약에 필요하다. 그럼 또 목차를 클릭하셔가지고 목차 만약에 서브다 했을 때 여기에 이 체크박스를 선택하시면 소목차로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목차 밑으로 서브 목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목차를 다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종이책으로 여러분이 목차가 있으시면 그 목차에 따라서 목차를 쫙 만드시면 되고 목차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넣을 때는 여기서 직접 다 치셔도 되고요. 근데 이걸 다 쳐서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미 그리고 저는 이제 종이책 원고가 있는 작가분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책 소개로 넣었던 내용을 이제 넣는 그것을 이 목차의 내용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복사된 상태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컨트롤 V만 하면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할 듯이 내용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돼요. 붙여넣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한 문단에 넣을 것이냐 줄바꿈을 할 거냐 이것만 선택하시면 되는데 한 문단에 넣으면 보기가 좀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줄바꿈 형태로 바꾸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알아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종이책에 있는 워드 파일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카피 페이스트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책 만드는 데는 하루도 안 걸렸죠. 몇 시간 만에 만들 수 있는 거죠. 컨텐츠만 있다면. 그래서 이게 지금 제 그 책 소개 내용인데요. 책 소개 내용이 마치 책처럼 이렇게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들어갔는지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 저장을 한번 하고요. 이게 미리 보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보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이게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 표지가 아까 좀 전에 보였고요. 그 다음에 네. 네, 이렇게 후다닥 넘어갔나 봐요. 일단 아까 판권 페이지 보이죠? 목차도 네, 목차 안 넘어갔네요. 판권 페이지가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넣은 그 자료가 이렇게 그대로 뷰어에서 보는 것처럼 텍스트가 보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카피 페이스트만 했는데도 별로 보기가 나쁘지 않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이게 이제 만약에 목차였다 그러면은 추가를 한 거죠.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또 하나의 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목이면 조금 제목을 예쁘게 보여야 됐잖아요. 그래서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 제목이다. 만약에 이러면 얘를 이제 중간으로 좀 얼라인을 시키고 그 다음에 볼드체를 한다든지 범위를 선택하셔가지고 볼드로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글자 크기를 조금 더 크게 이런 식으로만 좀 바꿔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저장을 한 다음에 미리 보기를 눌러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제목이 좀 더 크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만 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전자책 생성을 이제 누르면 이게 전자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 신청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스를 누르면요. 판매 신청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DRM 적용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이거 선택하시면 500원이 차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저는 7,500원 남은 상태에서 차감이 되겠죠. 그래서 판매 가격도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이책이 한 70% 정도 아니면 더 저렴하게 하겠다. 나는 정말 파격적으로 싸게 해서 뭔가 좀 히트를 치겠다. 그러시면 싸게 하셔도 되죠. 어떤 작가님은 보니까 뭐 제주도 갔다 온 여행을 전자책으로 제작을 해서 2,000원에 팔아가지고 대박이 났다.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몇 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런 식으로 뭐 무료로 할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 판단에 맡길 것 같아요. 그리고 대여 가격도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까지 미리 보기를 설정해 줄 건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휴사는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제휴사가 보이고 그래서 내가 선택할 제휴사를 선택하면 되는데 저는 다 신청을 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판매 신청 완료를 하면 이제 그 유페이퍼로 신청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판매 신청이 이제 등록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제작 완료, 판매 대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유페이퍼에서 이것을 승인해 줄지 말 건지를 이제 검토를 하는 거죠. 이 뭐 문서가 제대로 됐는지, 아까 제가 판권 페이지에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금액이 안 들어갔으면 금액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유페이퍼 폰트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잠시만요. 저는 그냥 있는 폰트를 썼거든요. 그래서, 전자책 수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까 폰트가 따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이미 신청이 들어가가지고 아마 근데 수정이 가능할 텐데. 전자책 수정. 네. 이런 경우에는 다시 들어가면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판매책이 네, 여기서 수정. 이게 아마 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이고. 네, 그거는 아마 폰트는 하나뿐인 것 같아요. 그건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록으로 이게 가끔 가다가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제가 판매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ISBN 발급 신청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제 승인 대기에 있는 책이 여기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2,000원을 지급을 하시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게 테스트로 했기 때문에 빨리 지워야 될 것 같아요. 판매 승인 대기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이거 삭제를 하고요. 그래서 일단 데모는 여기까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서 보면은 에디터는 제가 안 했나 봐요. 제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 여기서 보시면 폰트 스타일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폰트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받은 질문 중에 약간 오늘 강의 주제와 조금 별로 상관이 없는 질문을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문학을 컨텐츠로 하는 유튜브 수익 달성이 가능할까요? 이거 저도 유명한 유튜버가 아니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아주 유명한 분이 아니시라면 비슷한 컨텐츠가 너무 많아서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글쓰기 관련 질문 주신 분들이 계세요.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글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브런치 작가 너무 되기 힘들다. 그래서 이런 글쓰기 관련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나를 찾아가는 글쓰기 수업을 들으시든지 아니면 공신님이 운영하시는 공신제 카페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모임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30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공신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